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 참 우려됩니다. 현재 산불 상황 또 안전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도 앞에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현장 속보 전하는 거 보셨을 텐데 지금 보면 기상 상황, 뭐 바람, 또 연무까지 낀 상황에다가 산세도 험해서 진화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울진 쪽으로 다시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남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 뭐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이 일출이 되면서 다시 이제 진압 작업이 시작되면서 네. 아침에 이제 이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용이하게 진압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네. 오히려 점심 때 이후가 지나면서 좀 바람 방향도 급격하게 바뀌면서 또 강풍이 불면서 현장의 어떤 이런 진압 여건들이 상당히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바람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요. 사실상 이전에 이미 불이 지나갔던 곳으로 다시 화재가 이제 쏠려오는 상황들, 그러면서 울진, 읍의 이제 읍내 쪽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일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불 쪽의 어떤 진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울진, 읍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시설들이 있는 이제 읍내 쪽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에 이런 이 화재에 대한 어떤 이제 진압력들을 집중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냥 바람의 영향,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건요. 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화재의 확산 방향이라든지 또 화재 확산 방향을 알아야 우리가 방화선을 구축하고 또 대비를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뀐다고 하는 것들 또 네.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강하다고 하는 것들은 현장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 사실 그 이후에 내일 이제 화재 상황들이 급격하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저녁 때 이를테면 일몰 이후에 내일 아침까지 화재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없고 가급적이면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화재 상황이 이제 진정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일이라도 일단 기상 환경이 오늘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 이제 내일 하루 동안에 이 진압력들을 집중해서 최소한 이 주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자막에 건조특보, 강풍특보란 말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엔 좀 바람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간까지 진화의 어떤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헬기는 일몰 이후에는 이 진압 작업에 투입이 네.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제 인력에 의한 진압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일단 화재 진압대라든지 산불 진압대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재가 가장 강한 지역의 적극적인 진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안전을 담보하면서 네. 진압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이미 주불이 지나간 자리에 잔불이라든지 혹은 또 잔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으로는 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네네. 이러한 잔화 작업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함으로써 다른 곳에 주불이 아닌 곳에서 다시 화재가 커지는 이런 상황들은 좀 막을 수 있을 이런 정도의 기능들은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잔화 작업들이 가능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의 확산 정도를 차단하는 방어 중심의 어떤 이 진압들은 야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제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주민들이 함께 해가지고 막 불을 끄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불이 다가올 때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 대피령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대피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피령, 그러니까 대피하라는 정보나 대피령이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에 이제 따라서 행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불을 중요하고요. 막겠다 이러면 안 되고 대피를 네, 무조건 해야 맞습니다. 되는 이러면 거죠. 그리고 또 대피할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빨리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대피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면 사실상 이제 바람을 등지고 이를테면 화재가 오는 쪽을 등지는 쪽에서 반대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고 또 네. 가급적이면 빠른 경로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을 가급적이면 우회하셔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장소보다는 오히려 지정돼서 안전한 장소 혹은 또 대피 장소로 지정된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하시고 그래야지 안전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되지만 본인의 신원 확인, 이분들이 제대로 대피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가급적이면 지정된 장소로 일단 대피를 하시고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119에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뭐 당연히 119에서도 알려주고요. 지금 현재는 재난 방송이나 재난 문자 또 그리고 또 각
개인들 뭐 휴대용 단말기든 아니면 이 여러 가지 TV들을 통해서 각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재난 정보들을 네. 개인들이 또 각자 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목 중에 화재를 등지는 방향 그리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주목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수백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 산악 지역의 송전선 일부를 좀 차단 조치를 하기도 했거든요. 뭐 전기가 끊기면 일단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걸 감수하고도 이걸 막아야 되는 중요한 지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송전 선로를 통해서 계속 송전이 되는 상황에서 산불에 의해서 이 송전 선로가 타서 차단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넓은 지역에 광범위한 어떤 이제 정전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선로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선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송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송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기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이 화재에 대한 화재로 이런 전선들이 끊기거나 이런 상황들로 해서 지역적으로는 이런 정전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하셔서 이 주민분들도 이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놀라시지 마시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야간에는 아직까지는 좀 쌀쌀하고 추운 기온이기 때문에 네.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이 한 6시 반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적극적인 지금 진화 작업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산림당국이 울진 읍을 중심으로 방어 작전을 펼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화 작업 방식 자체가 이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주부를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어선 정도로 구축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간에는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화재가 가장 강한 주불 중심으로 이 부분을 이제 화재를 최소화시켜야 전체적인 화재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제어가 되기 때문에 네. 주불 중심으로 이런 진화 작업을 했다면 오히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오히려 또 이 화재 확산의 방향이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이 읍내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으로는 인명안전 또 재산보호 측면에서 일단 이 읍내 쪽의 어떤 방어 중심, 그러니까 이곳을 지키는 화재가 더 이상 넘어오지 않게끔 막아내는 형태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물을 빌어넣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넘어올 수 없는 선들을 미리 구축해서 그 네. 부분에 이를테면 사전적 말씀하신 대로 물을 미리 뿌려놓는다거나 소방력을 그쪽에 집중시켜서 예. 실제로 화재가 거기에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을 쫓아가서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지역 쪽으로 불이 넘어오지 않게끔 최소한의 방어선을 유지하는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인명안전과 이런 이제 화재 확산 두 가지를 일단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네. 내일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압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다시 이제 주불 쪽에 어떤 이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내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몰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밤 상황을 예측했다면 자, 그 다음에 좀 바람이 오늘보다 좀 나아진다면 그때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그 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내일 일출 기점으로 해서 네. 정상적인 진압이 가능하다면 일출과 동시에 지금 현재 소방 헬기라든지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오전이나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부를 진압하는 이런 작전들을 전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지금 예상한 대로 효과성이 있다면 내일 하루 정도 중에 어느 정도 주불 정도가 잡힌다고 한다면 화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2, 3일 이내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내일도 그때그때마다 시시각각 이 기상 상황들이 돌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2, 제3의 어떤 이 진압에 대한 부분의 계획들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해가 지면 저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기 기다리고 네. 혹은 비가 내리기를 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지금 건조 경보가 내려지고 산불 경보가 내려지면 반드시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떤 대책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보니까 8일 만에 불씨가 잠불에서 또 시작된 불도 예, 있더라고요. 예. 산불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워낙에 기후적으로 뭐 특정한 이번에 불이 난 강원도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상태, 네. 또 바람이 굉장히 강한 상태가 이제 전국 단위로 지금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러한 상황은 불이 나기에 아주 딱 좋은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점화원이라도 하나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꼭 이런 화재가 발생한 지역 이외에도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화기 관리라든지 또 이를테면 불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내가 흘린 있고요. 작은 불씨도 큰 불이 될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정도라도 뭐
예외 없이 뭐 이렇게 불을 사용했었지만 지금 같은 데는 더더욱 이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 중에 하나가 방화라는 얘기에 좀 예. 많은 분들이 허탈해 맞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